어제 민주당이 반박을 받고 비판을 받은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수부 국감에서요. 민주당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이 서해 피살공무원 그러니까 고 이대준 씨가 근무 시간 중에 엉뚱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뻘짓거리 하다가 하는 것까지 조주상을 치를 수 있는데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 고의に뻘짓거리 하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으로 사지로 내몰고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뻘짓으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글쎄 저 단어를 계속 이렇게 국감장이나 오늘 조영 원내대표가 써야 되는 현실도 참 참담한데요. 구정처장. 네. 모욕 넘은 망발이다 유족들. 고인 2번 죽이는 거다. 근데 아직 정확히 주철현 의원이 사과했다는 내용은 제가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주철현 의원의 그 뻘짓거리라는 얘기를 듣고 저게 표준어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요. 표준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뻘에서 이게 갯벌에서는 이렇게 걷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발이 빠지니까.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서 이 뻘짓이라는 게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주철현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제 여수 근처는 이제 순천만이 있어서 뻘이 많습니다. 뻘짓하는 모습을 이제 흔히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과연 그 서해에서 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것과는 전혀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표준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이 어휘를 쓰셔야 되는데, 이런 그 뭐랄까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자극적인 용어는 그 유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국감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자극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그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을 2번 죽인 거다. 모욕을 넘은 망발이다. 저 뻘짓거리라는 주철현의 저 발언을 오늘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과거 이슈도 있고 최근 이렇게 한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이 와중에 연이틀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이 어제는 하늘에서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북한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폭격기 편대까지 투입해서 휴전선 근처까지 바짝 다가온 겁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폭격기 4대, 전투기 8대 등이 편대 시위, 이른바 무력 시위인데 사격 훈련을 이 휴전선 인근에 쭉 내려왔고, 우리 공군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30대를 출격하며 맞대응했는데, 글쎄 이 장면도 2018년도도 이런 공중에서의 무력 시위 맞대응까지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지금 이게 전투기를 선제적으로 띄우는 경우는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띄우면 거의 어쩔 수 없이 몇 대 띄우는 정도였지. 그동안 보면 우선적으로 띄우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 전투기가 다 옛날 겁니다. 굉장히 낡았고 지금 항공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에 항공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 쪽으로 해서 지금 항공유 암암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선제적으로 12대를 띄운 것 자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지금 어떤 면에서 다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그만큼 이번에 어떤 공세 자체를 저는 아마 조만간 ICBM이나 또 핵실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랬을 때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9.19 군사협의를 따라서 휴전선 서로 안에 있어 40km 안에서는 정찰 활동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훈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북한이 원래 내려오지 못하는 선까지도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F-15K, KF-16 등 30대의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제 한반도 상공에 좀 긴장감이 흘렀고요.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수위가 문재인 정부와는 좀 윤석열 정부가 다릅니다. 오늘 그런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심스러웠어요.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검토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대통령 도어스태핑에서도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강하게 우리의 최소한의 대응 카드로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이야기를 했고 권영세 장관도 원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맥락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임 체인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예전에는 시기적으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거나 한미 합동훈련 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는 피했던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예. 이번에는 한미 합동훈련 기간 중에 그것도 레이건 항공모함이 강습단 규모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엊그제 쐈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과거와 달리 고각으로 실험 발사한 게 아니라 실제 사거리를 동원해서 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넘어서 사실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것을 과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했던 저 전투기 편대 이륙시킨 것은 북한의 지금 연료량 같은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고도의 군사적 도발인 것이거든요. 예.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군사적 도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한 새로운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카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9.19 군사합의도 우리의 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좋은 합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있었고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2차례나 있었고 지금 상황은 다르다.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연설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합의문 자체가 유효했고 그 합의문에 따라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지금 와서 그 합의의 실질적 내력이 다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찰을 금지하고 훈련을 금지하고 사격을 금지하는 저 9.19 군사 합의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강대강의 이제 군사적 긴장에 맞부딪힌 형국에서는 새롭게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9.19 파기까지 고려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고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여러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렸을 때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가 않고 강대강 대치입니다. 어제 저녁쯤에 있었던 이 공군 무력 시위 맞대응 얘기까지 하나하나 2위와 1위를 만나봤습니다.